안녕하세요.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간과 지지의 글자, 천간 열자, 지지 12자의 그 설명을 드릴 시간인데요. 지난 강의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큰 기운이 오행의 5가지 오행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행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의미들을 짚어보았는데요. 그 오행은 각각의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음이나 양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오행이 다시 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글자들이 이제 음양의 고유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오행에서 각각 분화되어 나온 천간 열자와 지지가 어떻게 음양의 성질을 띠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윗단에 있는 글자는 그 천간을 나타내는 글자죠. 천간. 그래서 천간을 나타내는 열자, 천간 열자. 자, 요 밑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됩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서 천자, 천간이죠.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 자, 밑에 있는 아랫단에 있는 도표에 있는 걸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것은 이제 땅의 기운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지가 되죠. 지지는 12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의 기운을 나타내서 땅지자를 써서 지지, 땅의 기운을 나타낸다. 자, 이것이 이제 천간지지 22자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명리나 무슨 역학의 모든 구성 요소의 가장 기본적인 글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도표 아래 보시면 자, 목화 토금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아래. 자, 이 목화 토금수.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가 이제 드디어 분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의 오행은 자, 여기 갑과 을로서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갑, 하나는 을로서 자, 음양 부호는 제일 먼저 있는 도표에 있는 보면 갑과 을은 뭐로 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갑은 을, 양으로 되어 있고 을은 음으로 되어 있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게 되면 자, 갑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요. 을은 음의 기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행, 목인 오행은 양으로 분화됐을 때는 갑으로 음의 기운을 가진 글자로 분화됐을 때는 을로서 이렇게 분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화의 오행은 자, 병정. 자, 양의 기운으로 분화됐을 때는 병, 음의 기운으로 분화됐을 때는 정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두 가지 음양으로 분화가 되면 병정으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토의 오행은요. 토의 오행은 자, 양으로 나눠졌을 때는 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 됐을 때는 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도표 아래, 목화토금수 아래 고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의 오행은
양으로 나누어진 글자는 천간은 경이 되고요. 시는 음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눠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후의 오행을 가진 천간 글자는 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 되는 것은 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천간 열자는 오행의 글자에서 각각 두 자씩 분화가 돼서 음양의 기호를 가진 천간 글자로 분화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요. 목화토금수가 각각 두 자씩으로 분화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글자는 양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음양 관계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울 때는 여러분들이 명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 그러면은 양목이죠. 요 갑. 그럴 때는 갑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갑목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을은 을목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입에 붙여야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인데 갑은 양의 기운을 가진 글자고 을은 음의 기운을 가진 글자구나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병도 병화 정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무토 기토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임수 개수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 나가셔야 좀 쉽게 오행을 구분하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간까지는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아래를 보시면 자 밑에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소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다시 이어받아서 한번 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목의 기운에서 자 이것이 양으로 내려온 것은 갑이고 음으로 내려온 것은 을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양으로 내려온 것은 인이 됩니다. 인. 그래서 요거 그대로 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을은 내려오면 그대로 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갑의 오행이 천간으로 분화됐을 때는 갑, 을,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되고요. 지지에서는 인, 묘 이렇게 두 자로 또 분화되는데 이것이 양,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화의 영역에서는 화의 오행이 자 병에서 자 양으로 그대로 내려온 것이 이제 이게 사가 됩니다. 사 이게 묘 앞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정이 이제 오로 내려와서 음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무기는 진술충미 내자가 부여됐는데요. 요건 잠시 놔둘게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경이 지지로 내려오면 신이 되죠. 이렇게 신으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양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신이 이렇게 유로 분화가 됩니다. 이제 임이 또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해가 됩니다. 개가 밑으로 내려오면 자가.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생기죠. 천간은 10글자, 지지는 모두 아까 12자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차서는 이제 그 글자의
순서를 매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묘 사오 여기 인묘 사 여기 인묘 사오 진술 충미 신유 술해 이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차서의 글자 순서로 재정립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인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의 순서로 조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표에도 보시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와 여기도 보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분화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그 순서하고는 조합이 약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이 있냐면 천간의 10글자는 이건 계절적인 기운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12자는 지지는 계절의 순서에 부합되게 조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래서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순 봄,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이제 환절기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환절기. 그래서 환절기는 항상 그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환절기는 토의 기운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봄이 끝날 때쯤 환절기를 만나고 다시 여름으로 들어갈 때 그 중간에 토의 기운이 한번 작용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봄. 자, 우선 봄이죠. 봄을 한번 배속해 볼게요. 자, 봄입니다. 봄은 그래서 인, 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이 한번 음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드디어 그래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토의 글자가 들어옵니다. 환절기겠죠? 그래서 여기 환절기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묘에서 음을 썼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를 부여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 인묘 다음에는 원래는 사가 오면 이 묘는 음이었으니까 사가 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요 사 대신에 뭐냐면 요 진이 들어왔죠. 그럼 진이 플러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가 원래는 양의 부호로서 부여를 받았는데 차서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 사가 들어오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제로 음양 분화 과정에서는 양이었으나 계절적인 차서에 의해서 변화할 때는 음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겪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인묘진 사오미 순서에서 이렇게 새롭게 재정립될 때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진사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리 용어로는 체와 잠깐만요. 체와 용의 이 체용이 바뀐다. 체와 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몸체자를 썼고요. 하나는 쓸 용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몸체와 쓰임이 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용이 뒤바뀌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리에서 두고두고 쓰는 말인 체용의 관계가 여기서 한번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이 5가, 4 다음에 5가 들어와야겠죠? 5. 5는 당연히 앞에 4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 나왔던 이 부분 4와 5가 서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전체적으로 한번 서로 두 글자가 음량의 관계가 바뀌죠? 그러니까 체형이 뒤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여름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름의 글자였으니까요. 여기 가을로 이제 넘어가면서 한번 환절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토의 글자가 한번 들어올 때 여기가 이제 앞에 이제 5, 4, 5, 미 들어오면서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술축미 위에서는 진은 양이고 술은 양이고요. 자, 축은 음이고요. 미는 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겨울의 글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신유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신유. 자, 여기는 다시 양이 되고요. 여기는 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겨울로 넘어갈 때 이제 한번 환절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술이 한번 개입하고 환절기를 맞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 이제 해가 들어오는데요. 해가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술에서 양의 부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음의 부호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임계 밑에 해자 들어올 때 해는 원래 양의 영역으로 부여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면서 또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해 다음에 자가 들어오면은 다시 양이 되겠죠. 원래는 음이었었는데 양으로 바뀌었어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형이 서로 뒤바뀌는 현상으로 부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봄으로 넘어가면서 토화가 한번 또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인 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인으로 넘어가면서 양이 되겠죠. 그래서 봄이 됩니다. 이런 순서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가 한 번씩 개입을 하면서 진술충미의 글자가 각각의 계절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열자인 천간과 결합할 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12자로 늘어난 것 뿐이지 실제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채용의 채와 용이 바뀌는 글자, 즉 4와 5는 원래 양이었고 음이었는데 순서가 이제 바뀌어서 음이 마이너스고 5가 플러스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순서적으로 볼 때 순서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원래 해와 자가 있었는데 해는 원래 플러스였는데 여기 이게 자는 마이너스였고 해 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체형이 바뀌어서 체를 삼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요 4호 해자의 글자들은 요 4호 해자의 글자들은 체에서는 조합할 때 양대 양으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양음으로 이제 표시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쓸 때는 바꿔서 원래 부여받은 순서인 4는 양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5는 마이너스로 쓰고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부여받은 음량이고요. 이제 순서에 의해서 부여받은 건 이것이다. 그러니까 체형이 바뀌어 있으나 쓸 때는 앞에 요 먼저 부여받은 이것을 가지고 원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소 좀 이 설명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계속 음량의 체형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은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열자와 열두자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계절적인 의미가 포함되고 차서의 순서의 조합에 따라 음량이 하나씩 밀려남에 따라서 결국은 사오라는 글자와 해자라는 글자의 채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 강의에서는 제가 이런 글자들의 채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라고 챙겨 드리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열자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의 12자. 자, 이것은 각각 목화 토금수의 오행에서 분화되어 나왔다. 자,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그리고 다시 위에 제가 써드릴게요. 자, 여기 갑을은 목의 기운에서 나왔고, 병정은 화의 기운에서 나왔고, 자, 무기는 토의 기운에서, 경신은 금의 기운에서 분화됐고요. 임계는 수의 오행에서 분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지지는 차서에 의해서 분화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매치를 한번 시켜 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뭐라고요? 자, 갑을은 자, 임묘로 매치가 되고요. 자, 병정은 사오로 매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신은 신유로 매치가 되고요. 자, 임계는 이제 차서가 이렇게 자추임묘부터 나가기 때문에 여기 해와 이 앞에 자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이 매치되는 것은 이제 목은 갑을, 그 다음에 지지에선 임묘, 그다음 병정, 화인, 병정은 사오, 그 다음에 금인, 경신은 신유, 그 다음에 수인, 임계는 해자, 그 다음에 무기에 해당되는 진술, 충미는 각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글자 중간중간에 진술, 충미라는 네 자로서 각각 한 번씩 관여한다. 자, 그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진술, 충미죠. 자, 이것이 이제 분화돼서 자, 최종적으로는 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음량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자, 이는 양, 묘는 지는 양, 자, 사는 오는 양, 그 다음에 미는 시는 양, 유는 술은 양, 해는 자는 양, 이렇게. 그 다음에 축은 이 순서대로 쭉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이 차서로 바뀌면은 표시를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에 여기 있는 요 순서가 아닌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이 한 장의 도표에 다 이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각각 음량으로 분화되면서 어떻게 부호가 음량의 기운이 가지게 되면서 분화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이 뒤바뀐 글자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표시를 하고 도표에서 다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량의 분화가 이루어져서 각각의 그 천간지지 글자가 오행의 기운을 가지면서 음량으로 분화됐다만 이해하시면 차차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것을 더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를 정리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명리학의 기본 요소인 천간지지의 분화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그 오행, 즉 천간지지의 22자 이전의 오행도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의 목화 토금수의 개별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천간지지의 글자인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의 개별적인 글자의 성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천간지지 분화 과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